다시 등나무 여관으로 돌아가 보니 등나무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꽃핀 나뭇가지가 여관을 에워싼 채 위로 뻗어올라 전보다 더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었죠. 이는 꽃 요괴가 사람들의 원기를 빨아들인 결과였어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죠. 이방인은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가 다급히 꽃 요괴를 찾았어요. 여기요, 여기. 어서 오세요. 차를 내드릴까요? 아니면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오셨네요. 앵앵은 여기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련님. 저는 어쩐 일로 찾으셨나요? 어머, 얼마나 급하셨으면 땀까지 흘리실까.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수많은 미인이 다가와 꽃향기보다 더 유혹적인 말을 늘어놓으며 방문객의 옷깃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문객은 동요하지 않았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뿌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재차 말했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아, 이제 알겠네요. 도련님도 잉잉의 미모에 푹 빠졌나 보군요. 아, 알겠어요. 도련님께서 잉잉을 마음에 품고 계시니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겠군요. 여자들이 방문객을 놓아주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뒤돌아 얼굴을 감췄어요. 다시 앞을 바라본 여자들의 얼굴은 전부 잉잉의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도련님, 어때요? 제 얼굴 마음에 드세요? 잉잉은 그냥 어린 여자예요. 노련함으로는 저와 상대도 안 되죠. 얼굴을 바꿔봤는데 도련님이 보기엔 제가 예뻐요? 아니면 잉잉이 예뻐요? 방문객이 놀라 몸부림치며 저항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같은 얼굴로 변한 미인들이 웃으며 다가오더니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방문객을 여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싸워야 하는 줄 알았으면 옷을 갈아입었을 텐데. 방문객은 몇 번이나 다시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렇게 또다시 등나무 여관 입구 앞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마주했죠. 방문객은 미간을 찌푸린 채 초조해했어요.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기괴한 묘회에 휘말리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겠죠. 변이 등나무는 이들을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날 테고 결국에는 디스시티 전체를 집어삼킬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등나무 요괴를 끌어내고 제압할 수 있을까요? 고문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등나무 요괴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요괴를 유혹해야 할까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데 아쉽게도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네요. 그녀는 당신을 피하고 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 모두
묘회에 빠져든 디스 사람들처럼 꽃요괴의 포로가 되었죠. 지금은 이곳으로 몰려와 당신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신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이 도원 묘회에서는 다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죠. 당신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돕지 않으니 앞길이 가시밭길이군요. 이 방문객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부자 넉냥, 상륙 두냥, 흰동말풀 석전. 잠시만요. 이 약은 좀 복잡해서요. 독성이 좀 있긴 한데 그 대신 약효가 강하죠. 여기에 자오유주 침법을 사용해 적당한 때에 혈자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침을 놓으면 원기가 금방 돌아올 거예요. 어느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하는지 계산이 끝났어요. 앉으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시주님, 긴장 푸세요. 근육이 긴장한 상태면 침이 잘 안 들어가서 효과가 떨어질 거예요. 인간한테도라니요. 사악한 것이 깃들거나 광증에 사로잡히는 것도 병은 병이잖아요. 의사 눈에는 고칠 수 있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이 두 가지만 존재해요. 당신의 눈에 보이는 요괴들이 아무리 광기에 사로잡혀 있거나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어도 결국 다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병이라면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공덕도 쌓이는 법이죠. 그건 시주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친구들을 구하자고. 그리고 어쩌면 이미 요괴에게 잡아먹힌 낯선 사람을 구하겠다고 제 발로 요괴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당신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기를 소모품처럼 사용했어요. 의사는 신선이 아니라서 말기로 접어든 몸 상태를 매번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요. 사실 지금까지 병을 감추고 치료를 꺼리는 사람, 저를 믿지 못하는 사람, 제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하는 사람, 고작 의술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봐왔지만 당신처럼 적극적으로 먼저 공덕을 쌓게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제가 지은 약이 덜 쓴 걸까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약이 쓸수록 꼭 치료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쓴맛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면 당신들이 저를 쓰디 쓴 약이나 짓는 잔인무도한 사람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약은 그냥 약이니까요. 세상에는 항상 약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있고 약으로 덜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이 이야기한 말기 증상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시주님이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얼른 여기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희영과 나쁜 그야말로 인산인의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유구가 있는 건물을 둘러싼 채 사방에 꽃을 던졌고 주변은 몹시 시끌벅적했어요. 대문 밖에는 도원묘회 제2권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이는 그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였죠. 이방인 방문객은 가까스로 인파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무대에 오른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성에서 남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 한 여자 귀신이 있었어요. 빼어난 미모를 무기로 온 동네 사람들을 해쳤죠. 귀신은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을 홀려 산으로 유인한 다음 원기를 모두 빨아들인 후 길가에 버렸어요. 그 어떤 도사도 이 귀신의 기행을 막지 못했어요. 도력이 부족하거나 미모에 넘어가기 일쑤였죠. 이 때문에 10수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이 귀신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짓을 일삼던 귀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요술을 포기하고 시집을 가겠다, 꼭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그 누구도 귀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치 못했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악귀를 굴복시킨 걸까요? 왜요? 손님, 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세요? 손님, 묘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묘회의 주인이자 등나무 여관의 주인, 그러니까 온 거리에 꽃을 피운 선녀를 찾아가야죠. 왜 일개 이야기꾼인 저를 찾아와서 난처하게 하시나요? 저는 묘회의 일원이 아니에요. 잠시 이곳을 지나치다 이야기를 들은 전혀 무관한 사람일 뿐이랍니다. 손님, 이렇게 상을 뒤엎고 도중에 떠나실 생각인가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묘회가 끝날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어머나, 당신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었네요. 이런 능력을 가진 당신을 책에 넣을 수 있다면 그 전에 당신에게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군요.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2번이나 방해하다니 이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겠죠, 국장님?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몸 좀 풀어봐야겠군. 난 그들의 속박을 풀어줄 거야. 내가 자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저 여기 있어요. 정말 안간힘을 다하는군요. 몽환경을 무너뜨려서 잠에 든 사람들을 깨운 다음 당신 세계로 돌아가려고요? 그런 거라면 저는 왜 공격하시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꽃선녀예요. 악몽의 주인은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잉밍 아가씨죠. 그럼 잉밍 아가씨를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눈앞에 보이는 게 모두 거짓이라면 당신 말대로 이 모든 건 이야기꾼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진짜 저는 이미 진짜 세계에서 진짜 당신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저에게 화를 내는 거죠? 정말 억울하네요. 저는 당신이 묘회에 갇혀 한참을 헤매며 꽃요괴를 만나지 못하길래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해 당신을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왔죠. 어쨌거나 요괴를 다루는 법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힘만 쓴다고 요괴를 물리치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요괴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깨달아라, 큰 그림을 그려라라는 둥 경을 외우면서 정의롭고 엄숙한 말로 그들을 비판하고 교화하면 요괴들이 곧바로 회개하고 보살이라도 될 줄 알았나요? 당신이 생각해도 안 통할 것 같죠? 이런 이야기는 너무 지루해서 사람들의 환심조차 사지 못할 텐데 어떻게 요괴들을 길들일 수 있겠어요? 해결책은 모두 방금의 이야기 속에 숨겨두었어요. 몰래 당신을 가르쳐 주려고 했죠.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들으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기괴한 일을 기록한 소설집이나 널리 알려진 요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요괴를 제압할 때 심오한 힘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외모가 출중해서 등장하자마자 상대를 사로잡거나 귀신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조금 전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서생처럼 말재주가 뛰어나 여자 귀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진심을 얻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죠. 돌도 잘 깎고 다듬으면 언젠가는 꽃이 될 수 있죠. 감정이 싹 트는 이유는 그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강한 것을 동경하고 진심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그중 한두 가지라도 얻으면 등나무꽃 요괴가 잘못을 뉘우치고 디스 사람들을 풀어주는 건 물론 당신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리에 있는 요괴들까지 전부 거둘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손님,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 괴담과 전설이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요괴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요괴들이 당신에게 푹 빠지게 해보세요. 여러 가지 비결과 성공 사례, 그리고 한 번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신비한 비법까지 모두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탁해도 안 줬는데 당신한테는 그냥 주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려? 아름답고 재미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당신도 첫날에는 신나게 즐겼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이야기 속에서까지 고통받을 필요 있나요? 손님들께서 향기롭고 아름답고
좁고 기이하고 다채로운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만의 취향이 따로 있으신가요? 하긴 저도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 들었어요. 블랙링, 재난, 원한, 이별, 생사, 그리고 애증. 하나같이 제 유괴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전 이런 이야기가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제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거든요. 예상하긴 했지만 저를 좀 과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원기를 여러 번 빼앗기다 보면 신령님조차 시주님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주님이 길을 떠나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치료를 해달란 말씀이죠. 등나무 여관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게 확실한가요? 그럼 한 가지 묻고 싶네요. 등나무 여관에 들어간다 해도 정말로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쇠약하고 기혈이 부족해 보이셨거든요. 주변만 둘러볼 때 제가 곁에서 지키더라도 겨우 버티게 하는 게 다였지만요.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면 별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등나무 여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긴 할까요? 시주님, 좀 쉬세요. 어떻게 해야 절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포기 안 할 거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시주님은 안 될 걸 뻔히 알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와서 못 가게 막는 것도 뒷북이긴 해요. 시주님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찰하다 보니까 저도 수학이 없진 않네요. 적어도 원기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원기가 뭘 움직이고, 뭘 지탱하고, 뭘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순환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알게 됐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원기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을 방지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장기를 보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동안은 유지될 거예요. 명의요? 명의가 정말 존재한다면 사람들을 모두 구해주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이 약의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잠깐 동안 문제를 해결해줄 뿐이죠. 해결이요? 치유라는 말처럼 모호하게 들리네요. 저는 못해요. 한 사람이 치료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오래된 상처가 아물면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요. 사실 당신처럼 몇 번이고 치료해도 소용없는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의사는 언제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죠. 그래서 집착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거나 다름없어도 인간은 좌절을 맛보기 전까지는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요. 시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등나무 여관에 들어가신 뒤에도 돕고 싶지만 제 힘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네요. 저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문 안으로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약이 있어도, 보물이 있어도, 열정 넘치는 선한 마음이 있어도 전부 헛수고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도 가실 건가요? 그렇군요.
그럼 축복을 빌게요.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요. 이방인은 다시 등나무 여관 입구에 왔어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은은한 꽃향기가 맴돌며 요괴의 매혹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숨결 사이로 다시 당신의 원기를 빨아들일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방인이 요괴를 퇴치할 수 있는 3가지 보물과 신통한 의사가 준 묘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었죠. 앞에 있는 이 대문만 열면 애타게 찾던 등나무꽃 선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물론 그렇겠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이방인이 묘회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지켜볼까요? 어머 세상에, 도련님 또 오셨네요? 이번이 몇 번째죠? 정말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을 들여보내고 내일 또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면 우리 등나무 여관 문지방이 다 닳겠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요. 여긴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잉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관 안의 요괴들이 웃으며 말하고는 다가와 또다시 당신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꽃 요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당신이 특출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무시하는 뜻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머니에 이를 해결할 만한 보물이 있진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등나무 옥 두루마기였어요. 이방인은 주머니에서 옥 두루마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두루마기에서 찬란한 빛이 흘러나오더니 바람 없이 가볍게 휘날리며 봄날의 넝쿨처럼 이방인의 몸을 감쌌어요. 평범해 보이던 이방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아하고 세련된 도련님으로 변했어요. 어머,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옛말엔 틀린 말이 없네. 옷만 바꿔 입었는데 딴 사람이 됐어. 저 얼굴 좀 봐. 이렇게 고운 얼굴을 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일 리 없지. 외모가 출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청춘은 한순간일 뿐이야. 그깟 외모로 무슨 덕을 얼마나 보겠어? 우리 잉잉에게는 평생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 그렇네. 맞아. 얼굴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어. 도련님, 그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해요. 잉잉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고비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또다시 이방인을 차갑게 대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주머니에 있는 어머, 이건 뭐야? 옷구슬색이 너무 예쁜데?
잠깐 치워보세요. 너무 반짝여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머머, 이 옷구슬 너무 예쁘다. 저는 이런 거 볼 줄 몰라서 이게 특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설마 전설 속 어마무시한 왕실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석인가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소설 주제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엔 일러. 이 구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 만에 하나 이게 진짜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에 홀려 금두꺼비한테 가서 재산을 몽땅 탕진해버릴지 누가 알아요? 아, 그렇네. 게다가 온갖 보물로 치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입에 풀칠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당신이라고 아니라는 법은 없죠? 여자들의 끝없는 추측과 추궁에 이방인은 난처해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방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물건을 보여주며 설득하기로 했어요. 공무원이시군요. 그러면 뭐 안 될 건 없죠. 직장이 좀 멀긴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는 철밥통이 최고죠. 잉잉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까요. 뭐야, 이렇게 바로?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잖아. 진심이 아니라면 이런 건 다 소용없어. 내 말이 외모 반반하고 집안 형편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잉잉에게 무조건 잘해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천금을 얻는 건 쉬워도 진심을 얻는 건 어려웠어요. 여자들은 몇 마디 주고받더니 세 번째 시험을 냈어요. 이방인의 진심을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비법이 적혀있는 책이 이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책에는 미인에게 구애하며 감정을 전하는 시구도 있었죠. 미리 외워두었으니 술술 읊을 수 있겠죠? 이방인은 고문이라도 받듯 간신히 시를 읊조렸어요. 그러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견디기 힘든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방인은 여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괜한 재주를 부리려다 일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가지 보물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걸까요? 이방인은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도련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설마 첫사랑이에요? 식은땀까지 흘리시고 얼굴도 빨개졌어요. 숨 좀 돌리시고 긴장 푸세요. 어디서 이런 형편없는 말을 배워왔는지는 몰라도 아무거나 막 믿고 그러면 어떡해요? 딱 생긴 것처럼 멍청하네요. 이 옷이랑 돈 오랫동안 저축해서 갖게 된 거죠? 우리 잉잉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쓴 거예요? 문을 막고 있던 여자들이 이방인을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더는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네요. 멍청한 사람이면 멍청한 대로 살아야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함께 하느냐 마느냐는 잉잉의 마음에 달렸죠. 잉잉에게 강요할 순 없어요. 좋아, 좋아. 젊은이들한테 시간을 주자고. 끼어들면서 방해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그만 갈까? 지금부터는 젊은 친구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가자.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더니 바람과 함께 모습을 감췄어요. 뜰에는 당신과 가운데 있는 등나무 한 그루만이 남았죠. 꽃향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흔들리는 꽃잎 속에 누군가가 모습을 감추고 있었죠. 이방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꽃손녀였어요. 하지만 꽃손녀는 등나무의 기대 꽃향기를 베개 삼아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밤이라 서늘한데도 얇은 천만 덮고 있었죠. 당신이 들어올 때의 소란도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간 순간 꽃소녀의 속눈썹이 살짝 떨리더니 살며시 눈을 뜨고 당신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방금 꿈에 네가 나왔어. 꿈에서 여사님들이 널 쫓아냈어. 날 지키려고 까다롭게 구셨어. 내가 널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깼어. 가까이 와봐. 오늘은 왜 이렇게 멀리 서 있어? 잘 안 보이잖아. 꽃손녀가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볐어요. 그제야 졸음기가 가신 듯 했죠. 그녀는 당신을 한참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듯 눈을 피했어요. 못 보던 옷이네? 어디서 났어? 그 회색 두루마기는? 꽃소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수줍어하는 듯 했죠. 등나무 옥 두루마기가 효과를 발휘한 걸까요? 두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꽃소녀를 보자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얀색 옷 입으니까 잘 어울린다. 어쩌면 그래서 여사님들이 더는 널 난처하게 하지 않았나 봐. 이렇게 멋진 도련님은 어딜 가도 사랑받을 테니까. 말을 마친 꽃소녀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하면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옥 두루마기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 하네요. 이방인은 품속에 있는 나머지 보물 2개를 쳐다보았어요.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야 했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옷구슬 너무 예쁘다. 마치 별 같아. 이거 나 주는 거야? 이걸 내가... 달콤한 말 몇 마디에 꽃요괴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아하니 이 이방인은 보물 없이도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타서 3번째 보물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건 어떨까요? 이미 사랑향기 수집록에 나오는 달콤한 말들을 전부 외우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한 것들, 그리고 날 찾아온 것도 모두 묘회를 끝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거였구나. 난 네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럼 자기의 진심은 뭔데? 날 만나고 싶었다고? 설마... 잠깐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잠깐 숨 좀 돌릴게.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날 좋아한다고? 이상하다. 넌 겨우 2번밖에 안 만난 이방인인데 왜 기분이 좋지?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널 따라가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영원히 마음 변치 않고 평생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하늘의 맹세? 그리고 멘트가 나쁘지 않네. 마음에 들어. 더 없어? 왜 말을 하다가 말아. 계속해줘. 더 듣고 싶단 말이야. 나 아직 진짜 로맨틱한 건 보지 못했단 말이야.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싫은데?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가 했네. 어쩐지 말을 더듬더라. 참고할 글까지 챙겨왔네. 어디 나도 좀 볼까? 뭐야, 못 알아보겠어. 이거 디스 문자야? 너 좀 잠깐 빌려 써야겠다. 세상 만물은 정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뜻에 순응하고 마음을 공략해야 한다. 만약 타고난 재능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면 3가지 보물로 연을 맺을 수 있다. 옷은 날개이며 보석은 마음을 흐트러뜨린다. 달콤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또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이야기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 애는 아직도 그대로네. 지겨워 죽겠어. 이럴 바에 요기 이야기에나 전념하지. 게다가 이런 풋내기를 고르다니. 어?
어머, 내가 그렇게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요괴였다니.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내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왜 나한테 구애한 거야? 설마 진짜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세 가지 보물을 믿은 거야? 아무리 사악한 악당이라도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성인군자한테도 먹히는지 보자고. 그거 알아? 아름다운 사람은 비단을 걸칠 필요가 없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지금 너에게서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다면 아마 빨간색일 거야. 좋아. 얼굴에 붉은빛이 들어가니까 더 생기 있어 보여. 여기 온 뒤로 계속 아파 보였는데. 다음에는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세월을 피하지는 못해.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지금 네가 나와 같이 꽃과 달을 보는 것처럼. 정말 이상해. 분명 2번밖에 안 만났는데 수없이 많은 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오랜 세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지. 이 묘해를 벗어나면 아마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자꾸만 꿈에서 네가 보여. 길고 추운 밤, 네가 와서 따스함과 빛을 줬어. 차가운 어둠 속에서 또다시 피어날 수 있게 해주었지. 나무에 가득 핀 등나무 꽃들은 아마 내가 널 생각할 때 가슴에 차오르던 기쁨일 거야. 너무 기뻐서 두려울 정도야. 꿈이라는 건 깨어나는 법이니까 넌 결국 다른 세계로 돌아가겠지. 네가 돌아가면 전보다 더 외로워질 거야. 남아달라고 하진 않을게. 그건 지나친 욕심이겠지. 그냥 이 꿈을 조금만 더 오래 꿨으면 좋겠어. 네가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꿈에서 조금만 더 늦게 깨어났으면 좋겠어. 나랑 있을 때 네가 조금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어때? 너한테 한번 해봤는데 그 유구 언니보다 못하지 않지?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아 보여도 나도 등나무 여관 사람이야. 여사님들이 연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나도 글재주는 부족하지 않아. 유구의 대본이 마음에 안 들면 유구랑 노는 건 그만두고 뒷이야기를 나한테 맡기는 게 어때? 묘회를 닫고 싶어? 아니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이야기꾼을 호되게 혼내주고 싶으려나? 뭐든 가능해.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고쳐줄게. 넌 원기만 좀 빌려주면 되거든?
여긴 내 묘회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패는 우리가 쥐고 있어야지. 안 그래? 디스시티에서 온 자기? 내가 뭘 했는데? 그날 너한테 인사만 하고 자러 가지 않았어? 그때 화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린 건가?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럼 내가 할게. 어머, 뭐야? 우리 이렇게 짜릿하게 놀았었어? 내가 몰라봤네? 저기 보통이 아닌데? 중환자실이 뭔데? 뭐야, 왜 또 화가 났어? 진짜 하도 당해서 화가 났나 보네. 나 유구랑 한편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 처음 본 날 내가 너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널 해코지할 생각이었다면 그런 말을 했겠어? 여긴 요괴가 바글거리는 곳이잖아. 그럼 널 괴롭힌 잉잉이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날 너무 보고 싶어한 너의 마음을 다른 요괴가 이용한 건 아닐까? 내가 한 짓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너 딱 봐도 허약해 보이는데 그냥 놀다가 지쳐서 그런 거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땐 신나서 나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더니 이제 와선 신문하듯 꼬치꼬치 캐묻네. 알겠어. 아직 심각한 일은 없었잖아? 진짜 위험해지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돌려보내줄게. 화내지 마. 그 이야기꾼이 뭐라고 쓸지 알아. 그 사람은 정말 고약한 사람이거든.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고 온갖 꾀를 써서 사람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걸 좋아하지. 그런 작가가 쓴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묘회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귀 그 자체이지 않을까? 지금 너한테는 꽤 살살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난 이 거리의 수호신이야. 진짜 묘회가 어떤 곳인지는 나밖에 몰라. 새해는 경사스러운 날이야. 이맘때쯤 주민들이 거리를 꾸미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놀며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서야. 주민들이 너희들을 해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유구와 달라. 우린 시끌벅적하고 평화로운 이야기,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유구한테 잡혀들어온 네 친구들을 깨워서 모두 무사히 나가게 해줄게. 너와 주민들 사이의 오해도 풀어줄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주고 우리 잊지 말아줘. 만약 유구를 혼내주고 싶다면 내가 유구의 약점을 아니까 소소하게 복수해줄게.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곧 묘회에서 가장 재밌는 행사를 시작할 텐데 정말 안 보고 갈 거야? 분명 실망하지 않을 거야. 뭐야. 그걸 미리 알려주면 어떡해. 재미없게. 내 분량 다 뺏어갔네. 알겠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얘기해봤어.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묘회라 가서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돼? 대신 내가 유구가 자기 멋대로 쓴 이야기도 고쳐주고 공짜로 소원 빌 기회도 줄게. 내년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말이야. 어때? 등나무꽃 선녀가 같이 묘회를 구경하자고 하는데 같이 안 가줄 거야?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여기에서는 잘난 척하지 말지 그래? 가뜩이나 몸이 허약한데 그러면 더 피곤해지잖아. 널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됐어. 째째하게. 네 목숨 1초도 줄어들지 않아. 네 힘을 빌려야 내가 너랑 같이 구경하지. 자. 여사님, 나 데이트하고 올게.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문 열어놔. 가자. 이 꽃의 신이 같이 묘의 구경을 가줄게. 제3관 시작.